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문 십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제왕, 관왕 한 여자 사주에 다른 것 말고 남편 복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제왕, 관왕 하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8글자의 짜임새와 운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주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이 사주는 구성이 좀 특이해서 공부차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단지 공부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57세 여자이고요. 갑진년, 병자월, 정요일, 경술시, 대운은 52대운, 경오대운과 경자세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 십답은 첫째, 일간의 강약은 어떠한지, 또는 천간과 지지를 볼 때 천간을 외형으로 놓고 지지를 내면으로 볼 때에 이게 외형과 내면의 조화는 어떠한지, 두 번째, 오행의 분포는 어떠한지, 가장 필요한 오행은 무엇인지, 세 번째, 성격은 어떻겠는지, 또한 이 사람의 음성의 특징은 어떻겠는지, 네 번째, 재물복은 어떨지, 다섯 번째, 남편복은 어떨지, 6번부터 10번까지는 관을 위주로, 즉 남편을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6번, 연지 진토의 관과의 관계는 어떠할지, 7번, 계유대운 임신세운 29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8번, 임신대운 무인세운 35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9번 신미대운 병술세운 43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10번 경오대운과 경자세운이 원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할 가능성은 어떠한지, 이것들을 잠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으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일간의 강약은 어떤가요? 자, 정화일간이 자월에 출생을 해서 월령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목생화하는 게 목화화 이렇게 있어서 다른 데서는 일지, 시지에서는 힘을 받지 못해서 약하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외형 쪽으로는 자, 위에 연간에 간목, 그 다음에 병화, 그래서 목생화, 그 다음에 화 해서 목화화, 여기는 화고 아래는 자진이죠. 수국 반합이고, 시지의 술토가 토생금 하면서 이 편제가 또 금생수 해서 이 아래쪽이, 아래 지지가 모두 다 금수의 기운으로 꽉 차 있어서 위쪽은 화 기운으로 되어 있고 지지는 수기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수화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형과 내면이 아마 따로 놀지 않을까. 2번 오행의 분포는 자, 천간의 목화 화는 이렇게 화기운이고 지지의 신자진의 토생금 해서 이렇게 금수로 해서 아래서 이렇게 다 뭉쳐서 있죠. 그래서 금수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지의 세력들이 이 금수가 많아서 내가 너무 춥고 약하니까 그래서 화가 오는 게 가장 좋겠죠. 화가 와서 이 금들을 화극금 하면서 좀 무찔러주고, 이 자진, 이 수도 화가 와서 목화가 와서 이것들을 좀 흡수를 해주고 사주를 좀 더 따뜻하게 해주면, 그래서 필요한 오행은 목화가 되겠습니다. 3번 성격은 어떨까요? 음성의 특징은 어떨까요? 자, 이 정화가 자진, 이 추운 달에, 그리고 이게 유금 위에 앉아 있어요. 이 유금은 추울 때는 이 쇠는 더 차가워지죠. 이렇게 다 차가운 위에 앉아 있는 정화라서 이게 외로울까요? 아니면 유쾌할까요? 조금은 외로워 보이죠. 춥고 외로워 보이죠. 그러면 성격이 편안할까요? 약간 불안할까요? 아니면 또 예민할까요? 섬세할까요? 또 이 정화는 꺼지지 않으려는 그런 끈기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조금 예민하고 그럼 조금 까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진 반합으로 해서 관성이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는 관성은 좀 당당하죠. 그래서 당당함이 있고 정확하고 목표 지향적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저돌적이고 약간 추진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성이 많죠. 이렇게 토생금해서 재성이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는 이 재성은 내가 일한 것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결과물을 정확하게 획득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공격적일 수 있고, 하지만 또 이 재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또 착하죠. 그래서 아주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음성의 특징은 어떨까요? 이 유금 위에 있는 정화죠. 이 유금 자체만으로도 금이 굉장히 강하죠. 금의 왕지니까. 그런데 시지에서 술토가 이렇게 토생금 하니까 더욱 강해졌고, 옆에 자월에 이렇게 추우니까 보신각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추운 날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종 위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따뜻한 톤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약간 차갑고 냉정할 수도 있고, 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약간 쇠소리가 섞인 톤으로 이 많은 금들을 다 녹이고자 하는 그런 폭발적이고 카리스마가 많은 목소리일 것이다. 4번 재물복은 어떨까요? 여기는 상관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이 상관이 재를 만들어주죠. 상관 생재를 해서 이 상관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관은 예술성, 표현력, 아이디어 표출력 이런 게 대단히 좋죠. 그래서 그것이 이 재와 바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재가 아주 좋다고 보입니다. 글자 그대로 돈방석에 앉아 있죠. 그리고 중년 말년으로 갈수록 재우는 더욱더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5번째, 남편 복은 어떨까요? 자, 나는 약한 정화일간입니다. 지금 춥습니다. 그런데 나의 남자는 자진 반합을 하면서 이렇게 큰 세력으로 나에게 수극화 해오죠. 그러면 나는 힘들겠죠. 배우자 궁에서 보면 유금이 편재로 앉아있죠. 그럼 나는 화극금을 해야 되니까 내 기운은 빠지죠. 편재로 앉아있기 때문에 정재가 아닌 편재 성격, 사업가적인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6번, 연지, 진토와 관하고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지는 안에 지장간이 을계무가 있죠. 이 계수는 편관이고요. 이 진은 신자진 삼합의 고가 되죠. 그래서 이 고장이라서 수의 기운을 흡수해버리죠. 그래서 젊어서 이 계수를 한번 창고에 가두게 됩니다. 7번, 계유대운 임신세운 29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계유대운의 유금이 더욱 금생수를 하면서 지지의 수의 세력을 더 키워주고 있고요. 세운 임신년에서는 지지의 신자진으로 해서 수국을 완전하게 키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천간에서는 임수가 정관인데 정임합을 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29살에 이 관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9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8번, 임신대운 무인세운 35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임신대운에서는 지지의 신자진, 완전하게 수국을 형성해서 이 관의 세력이 아주 커졌고요. 세운에서는 무인년이 오면서 이 인신충을 해서 관을 한번 또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또 관이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9번, 신미대운 병술세운 43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신미대운과 병술세운이 들어오면서 월간 병하고 병신합을 해서 수를 만들어냅니다.
지지가 자진으로 수의 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병신합을 하면 수로 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는 관이니까, 이래서 여기서도 관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3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10번 경오대운과 경자세운이 원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경자세운에서 수의 세력을 더 키워주는데, 경오대운에서 이 오화가 자수를 좌우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편관을 한번 흔들게 되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은요, 일단 대운에서는 앞으로는 이 관에 대해서 충하거나 합하거나 이런 작용이 없으니까 편안할 것 같은데요. 원국에서 이렇게 재가 강하게 있고 재 바로 옆에 이렇게 관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재는 재생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신금의 해, 원숭이 해에는 신자진으로 수국이 강하게 되니까 관으로 인한 소가리를 한 번씩은 겪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목화는 좋은 것이고 금수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은 피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수영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금붙이, 쇠붙이는 안 좋으니까 안경을 하더라도 금속 테두리보다는 플라스틱의 빨간색이나 청색 계열 그 테두리가 좋을 것 같고요. 시계줄도 금속으로 된 것보다는 가죽줄로 하는 거, 이런 노력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과 청색 컬러를 기본으로 사용을 많이 해주고 검정색과 흰색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고, 음식을 보면 따뜻하고 국물 없는 게 좋겠죠. 방향으로는 남쪽, 동쪽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많이 힘들죠. 또한 주변인들은 그들을 안타까워하기도 하는데요. 당사자들은 너무 괴로워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는 서로에게 잘잘못을 따지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보자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운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운을 피해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리 운을 알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줄여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받은 대운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도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친숙한 말을 할 바에야 내 자신의 팔자 이 8글자의 조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다독여 가면서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도 아니야, 우리 괜찮아, 이렇게 쓰담쓰담 해가면서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